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제 6장 비사인파 교류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전기이론의 마지막 단계에 오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저한테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전기이론이 끝나게 됐는데요. 전기이론을 끝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드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 이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기기, 설비를 공부하는 이 전기 기능사 과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러분께 그런 말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야, 뭐하러 전기 기능사 공부하냐. 그냥 바로 뭐 전기 산업기사 보든지 전기 기사를 보든지 혹시 이제 응시 자격이 되신다면 전기 기능사 따서 뭐하냐 라고 이렇게 낮추어서 비판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분께 반대로 만약에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뭐 용접을 예를 들어 잘 못합니다. 용접을 잘 못하는데 제가 만약에 용접을 배우려면 용접 기사 산업기사의 과정은 못하겠죠. 제가 만약에 용접을 배워서 정말 잘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용접봉이 무엇이냐, 용접봉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기초부터 배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초부터 배우는 것이 지금은 비록 느려 보이지만 앞으로 내가 용접 기술을 익히는데 탄탄한 바로 주춧돌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예전에 수영을 저는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살려고 하는 개헤엄 뭐 이런 수영을 배웠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수영장에 가서 배우더라고요. 수영장에 가서 배우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집사람은 수영장에 가서 어른이 된 이후에 배우게 됐는데 오늘 뭐 배웠어? 물어보니까 뭐 발차기 배웠대요. 오늘 뭐 배웠어? 물어보니까 하는 그런 숨쉬기 배웠대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소로워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수영을 배운다는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꽤 오랜 시간 동안 아주 기초만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아마 낮춰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하게 되면요, 제가 져요. 저는 기초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공부한 사람들의 강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기초의 원리부터 잘 이해한 사람은요, 단거리 경주에서는 비록 느려 보이지만 중거리, 장거리 경주에서 갔을 때 그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는 다산에듀에서 전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와 함께 전기 기능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기 기능사는 가장 쉬운 단계이고요. 전기 기능장은 고숙련을 요하는 아주 높은 단계의 교육입니다. 전기 기능장을 교육할 때 전기 기능사 수준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제가 전기 기능사 강의 듣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기사에서는 이런 용어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 용어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수식으로 유도하고 그 결론을 응용하는 것에도 시간이 모자라게 되죠. 따라서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전기 기사를 공부하거나 전기 기능장을 공부하게 되면은 단순히 암기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기초부터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늦게 결국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 기능사 자격을 공부하는 이유는 전기 기능사 자격을 따려고 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바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고 바로 이 강의가 여러분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더없이 좋은 강의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의 시선, 주변의 이야기, 주변의 의견은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기초부터 열심히 튼튼하게 공부를 해서 향후 3년, 향후 5년 안에 더 좋은 자격증을 따고 더 상위의 기술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간직하십시오. 그 믿음과 여러분의 열정이 함께 할 때 저희 다산에듀도 여러분들의 바로 그런 꿈을 향해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전기기기, 그 다음에 전기설비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 큰 응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6장의 비사인파 교류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인파에서 비는 아닐 비자입니다. 사인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비정연파라고도 하는데 저는 앞서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사인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사인파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예쁘다. 파형 참 예쁘죠. 그런데 비사인파는 이런 파형이 아니에요. 찌그러진 파형, 일그러진 파형, 그 다음에 뭐 이상한 파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비사인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사인파죠. 그런데 비사인파도 특징이 뭐냐면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생긴 거는 못생겼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좀 모양은 대충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기본형의 모형에. 원래 이런 사인파에 외부에 잡음이 들어가거나 우리가 고조파라고 하게 되는데 다른 파형들이 잘 들어가게 되니까 둔탁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죠. 원래 목소리가 아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주변에 무슨 노이즈가 끼거나 막 이렇게 하니까 지지직거리고 우리가 듣기에 싫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 비사인파의 특징은 지금 이것이 그 교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파랑 다른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즉, 첫 번째 보시죠. 비사인파의 구성은 원래 이렇게 정상적인 파형이 있는데 여기에 고조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의 2배 되는 거. 하나, 2배 되는 파형. 한 개 만들어질 때 2개 만들어지는 파형이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3고조파 하나, 둘, 자 이렇게 3배수 되는 파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찌그러진 파형의 이런 비정연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주파가 아닙니다. 고조파가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비사인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사인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비사인파의 구성은 고조파와 직류분 그리고 기본파로 구성된다. 이것이 바로 푸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해낸 내용입니다.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직류분, 고조파, 기본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직, 고기는 직접 꺼먹는 게 제일 맛있죠. 그렇죠? 고기직, 비정연파, 고기직,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사인파를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적어볼까요? 비사인파는 이렇게 적습니다. 순식값을 V0 플러스 VM1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VM2 사인 2 오메가 t 플러스 VM3 사인 3 오메가 t 어쩌고 저쩌고 계속 하게 돼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쭉 표시될 때 이거는 이제 기본파가 되는 거고요. 기본파. 그 다음에 1고조파, 2고조파, 3고조파 이렇게 앞에가 쭉 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건 시료값이죠. 시료값이고 이거는 기본파, 그 다음에 2고조파, 3고조파, 4고조파 이렇게 몇 배수가 되는 거. 원래 여기가 오메가가 2파이 F잖아요. 그렇죠? 그것의 2배가 되는 거, 그것의 3배가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2고조파, 이거를 3고조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조파들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시료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시료값은. 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뭘로 나눠요? 루트 2로 나누면은 시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시료값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V0에 VM1에 루트 2로 나눈 것의 제곱 플러스 VM2를 루트 2로 나눈 것의 제곱 쭉쭉쭉 해서 VM3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고조파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느냐? 고조파의 시료값. 잘 들으세요. 길어서 그래요. 고조파 이 전체의 시료값은 각 고조파의 루트 2로 나눈 거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입니다.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실효값이죠.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길죠.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비정연파, 비사인파의 시료값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 6-1과 식 6-2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비정연파의 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정연파의 전력은 뭐냐면은 같은 차수끼리, 지금 전압이 1고조파면 전류도 1고조파, 그 다음에 전압이 3고조파면 전류도 3고조파, 같은 고조파끼리 곱해야 우리가 전체 전력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외형률이라고 나와 있죠. 외형률은 찌그러진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고조파의 시료값을 우리가 외형률, 찌그러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밑에 5, 파형률, 파고율, 이걸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파형률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파고율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형하고요, 효균으로 외우세요. 효균. 균하게 되면 밑에가 뭐예요? 평균이고요. 여기는 시료가 됩니다. 효균. 효균이 형 생각하세요. 효균이 형. 형 무슨 형이에요? 효균이 형.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 가상인물을 하나 만들어요. 효균이 형 하나 만들고요. 대효.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최대가 되고요. 여기가 시료가 되겠죠. 대효. 그러면은 파고율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였더라? 대효. 파형률이 뭐냐고 묻게 된다면 뭐였죠? 효균. 이렇게 여러분께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대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문제 중에서 파형률과 파고율이 무조건 1인 거 뭐냐? 이거는 바로 구형파입니다. 구형파는 파고율도 1, 파형률도 1 이렇게 되게 돼요. 구형파가 뭐냐? 구형파는 이렇게 각져 있는 파형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하게 됩니다. 구형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원래 이런 정연파예요. 그 다음에 이런 고조파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 또 고조파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더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런 구형파가 됩니다. 따라서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형파는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 자, 문제 한번 보죠. 1번.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고, 기, 직 아닌 거 1번 삼각파. 2번.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 풀이의 분석. 3번에 주기적인 파형의 신호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무수한 주기적인 구형파,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 3번. 4번에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자기포와 히스테리시스, 전기자 반작용, 어떤 부작용과 관련된 거예요. 2번에 오메 법칙, 관계없어요. 5번에 파형률,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뭐예요? 구형파. 6번에 파형률이란 효균 하는 거. 답은 3번. 7번에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내는 거는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4번이죠. 8번. 비사인파 교류 회로의 전력에 대한 설명끼리 옳은 것은 무엇이냐? 같은 차수끼리 곱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전압이 3고조파면 전류도 3고조파끼리 곱해야 그 다음에 전력이 되는 겁니다. 1번. 전압의 3고조파와 전류의 3고조파에서 소비 전력이 발생한다. 1번이 맞죠. 9번. 그림과 같은 비사인파의 3고조파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3고조파라고 하는 거는 3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9번에 지금 T는 10mS래요. 그럼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주파수는 T분의 1이니까 0.01분의 1인 이건 100Hz죠. 100Hz니까 3고조파는요. 100 곱하기 3배 하는 거니까 300Hz가 되겠네요. 3번. 다음에 10번. 어느 회로의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봅니다. 자, 10번에 I는 이렇게 돼요. 3 플러스 1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 5 루트 2 사인 3 오메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자, 시료값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데 뭐 이름만 길지 여러분께서 필요한 거는 3 전압의 크기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그대로 시료값이 3이고요. 자, 이거는 시료값이 어떻게 돼요? 10 루트 2를 뭘로 나눈 거예요? 이건 최대값이니까 이거 시료값으로 나누면 10이죠. 5 루트 1이냐 시료값으로 하게 되면 5죠. 그러면은 자, 실제 시료값은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1.6A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풀어봤습니다. 비정연파 얘기였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이론 만세 끝났습니다. 전기이론 끝났고 다음 시간엔 전기기기에서 뵙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끝났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저와 함께 계속 같이 가시죠. 광고. 이 강의는 다산에듀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기기능사 필기 정규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